좀 희망도 주고 이렇게 위해서 이번 그 3월 달 그 우리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우리 회장님을 이사님으로 그냥 아주 만장일치로 저희가 추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별 잘하는 축에 못 들어가는데 과연 후계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겨줄 거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일을 다 할기라는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훌륭한 청년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에 백방으로 이렇게 제가 그 찾아보니까 제일 좀 앞서서 활동을 할 만한 분이 우리 정우식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청년 집행위원회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아예 임원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당신이 주인 되라. 그러고 가지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첫 번째 이사되고 처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많이 앞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소감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저는 잘 모르고 사실은 부탁을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부탁을 해서 들어와서 활동해보고픈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생각엔 여기 지금 네 분 연구자의 입장대로라면 향후 우리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누가 할 것인가 정도만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오늘 논의의 정리를 위해서 혹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이해가 들어가는 부분은 질문해 주셨고 요구사항도 혹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유영건 박사님 말씀하신 그 세계 어디도 없는 종교평화지수 과연 만들 자신 있어서 제안했느냐라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서 아무런 보는 게 아닌데 괜히 도전을 하는 참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그걸 좀 사례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진행해 가면서 보면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 보면 아까 우리 박문식 부원장님께서 정리해 주는 걸 쭉 들으면서 저런 것이 걱정이 되는구나, 저런 것만 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조금씩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쭉 정리하시는 걸 들으면서 한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보다는 지금 이제 유영건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정리해준 박문식 교수님의 그 내용을 유남진 지금 대표님의 어떤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럼 이 틀에다가 뭘 어떻게 넣으면 되겠느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그따가 집어넣으면 자기가 인풋도 시금 아웃풋도 뭐가 나올 거 아니냐. 뭐가 나오든 된장이 나오든 고추장이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대화를 해보면서 들은 걸로는 과연 이것이 뭐가 나올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겠냐, 나도 괜찮겠느냐라는 아까 얘기해서 불교 교회종에 대한 윤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그것도 걱정인데 과연 종교연합이 되겠느냐 이것도 저는 이런 제가 먼저 아주 좁은 소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항목을 설정할 거냐, 그 다음에 항목을 설정했다면 항목을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조사는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을 입력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그것을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목 설정이나 말하자면 우리가 하드웨어 쪽은 지금 담당을 한다면은 윤남진 소장께서 하드웨어 쪽을 만들어 주시고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전문적인 종교학자들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좀 항목만 지우면은 좀 될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좁은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단계별이라는 용어와 그 중장기적 방법을 좀 한번 구분해보는 것은 어떨까? 좀 한참에 다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이 색채가 다 그 나오기 어려운 거, 가장 쉬운 거. 또 이거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거, 이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것만 한번 단계별로 한다라면 그것만 먼저 해서 지수화를 한번 해보는데 그 지수를 완전히 그 종결편으로 보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시범적 차원에서 한번 지수화한다. 그런 방법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그걸 놓고 완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거 얘기보다는 가장 적은 소규모의 아주 소극적 방법이라는 아까 표현도 했습니다. 가장 적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지수화를 해봄으로 해서 그것을 놓고 같은 어떤 우리가 배파가 넣고 너는 빨간 걸 넣고 나는 파란 걸 넣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접근성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조사하는 것도 동의를 해줘야 돼. 각 정단이 또는 동의를 해줘야 되겠지만 조사한 내용을 그분들이 인정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조사는 어디를 지정해서 할 거냐. 전체 뭐 예를 들어 대승교 교육 6만 개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조사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인정은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제가 지금 가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그럼 먼저로 볼 거냐. 그건 가장 적은 방법의 1차 지수화가 됐을 때. 그랬다면 저는 7대 종단 수장님 다 찾아가 뵙고 종단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시고 요걸 조사하는 걸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뭐 물건을 들어가 내가 보험을 좀 해봤으면은 그냥 종이만 가가 장사를 하겠는데 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뭐 쪼그라더라도 들고 가서 좀 팔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해가 편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되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라면 이게 아마 거의 지속적인 어떤 기관이 조사기관이 있든 연구기관이 있든 거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쯤 되면은 항목 추가를 그때 가서 항목 추가를 하든지 항목 세분화를 하든지 그런 그런 단계를 하면 조금 더 오히려 이런 게 쉬워지지 않겠느냐. 많은 가는 것보다는 조금 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솥에 물을 끓일 때 한참에 한 바퀴에서 부어놓고 끓이는 것보다 한 바퀴 끓이고 또 붓고 하는 게 끓이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이치를 놓고 본다면은 이거 가능하겠다. 제가 이번에 쭉 설명을 해보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물건이 있었으면은 제가 제1회 우리 그 콜로퀴움 할 때는 반드시 그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도 좀 동네 와서 직접 들어라. 내가 설명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각 종단에 뭐 어떤 분들도 좀 중기급의 종교 지도자들도 꼭 좀 오십시오. 제가 뭐 일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데 컬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좀 지도자들 급에 있는 분들 해보니까 그 뭔지 알아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그 전체 종단의 동의를 보는 방법도 1차적인 갈등 없는 내용이 되겠다.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은 그 아까 종교 간의 갈등 평화지수, 국가 간의 평화지수가 있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개신교 훌륭한 목사님 보고 종교 간에 놔두고 개신교 안에 평화지수는 지금 몇 점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빵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수녀님한테 여쭤보면은 아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규기 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거 참 쉬운 일이 있구나. 뭘 종교 간의 평화지수 얘기해. 그냥 당신의 종교 평화지수 어떻게 할 거냐라는 항목을 한번 정해줘가지고 개신교 간 평화지수 얼마인지 한번 이것 좀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불교 스님 한테 여쭤봤더니 스님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끝으로 보기고 틀립니다. 똑같습니다라는 얘기. 자, 그럼 각 종교가 안고 있는 이런 지금 평화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지수가 낮은데도 이것을
그 국민을 지도하고 포교를 하기 위한 방법에서 상당히 그 가려져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 내부의 1차적인 종교 간의 평화 이슈도 중요하지만 종교 내부의 평화 이슈 연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제가 꼭까지 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일정과 방법에 관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많이 지금 고민해 오신 우리 박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우리 한 장짜리 박남 박사님께서 이런 흐름을 가면 좋겠다고 정리해 주신 거 있거든요. 네. 한번 같이 선생님께서 공유를 좀 하고 조정 선생님이나 공동 요거에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원래는 오늘 이 가상의 이제 인디케이터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이유는 작년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계속 올해도 계속 논의만 할 수는 없다. 일단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가 작업 가설을 만들고 이렇게 작업적으로 가설적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지표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들을 정한 다음에 대략 지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질러놓고 시작하는 게 빠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려할 사항들을 작년에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일단 종교평화라는 게 뭔지 개념 정의를 하고 또 종교평화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지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또 그 안에 하위 범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큰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표에 들어간 걸 가지고 토론하자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오늘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토론자로 왔었고 두 분 선생님은 발표자로 계셨고 전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서 적어도 어떤 과제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작년에 하셨던 결과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이찬 선생님, 이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합의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다음 달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놓고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정의 안 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무리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저희가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콜로케움은 작년에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하고 이들을 하게 됐을 때 또 저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과제가 되겠고 오늘 제안해 주신 거를 보면은 일단 저희가 대충 네 분이 공감하는 거는 종교평화라고 하는 게 목표지향적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념 정의를 할 때 종교 간 또는 종교 내 또 시민사회와의 관계, 종교와 시민사회 관계를 포괄하는 굉장히 널찍한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양적인 데이터만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윤나준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양적인 조사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것이 되게 웹에 공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는 기사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교 내부의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평가를 동시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제안이셨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공감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하고 작년에 오늘 또 정리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단 다음 달에 종교평화라는 개념이 뭐냐 굉장히 널찍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디케이터로 해서 10개의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하위 들어가는 이제 범주들을 2개나 3개씩 해서 적게는 20개, 많게는 한 30개 정도의 범주를 만드는 것을
해서 다음 달에 6월 2차 컬러 키움 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 3차 컬러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케이터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수치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 점수를 내서 지수할 거냐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이 수학부터 시작해서 통계 이게 다 여기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까 윤현 선생님께서 이런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주요 포털에 그 검색되는 기사, 이게 빈도, 나오는 빈도를 가지고 또 거기 그 나왔던 기사들이 또 어떤 주제별로, 유형별로 나눠지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가 인디케이터로 봤을 때 어디 들어가는지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대략 이 정도면 전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뭐 등등,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평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수할지 이것은 이제 7월에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 7월까지 저희가 일단 작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단 초안은 8월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 공동 연구자들이 한 초안을 8월까지 만들어서 이 초안을 발표를 할 때 작년에 발표하셨던 분들이 이제 거꾸로 토론자로 오셔서 당신들이 제안하셨거나 문제제기했던 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계, 저는 이제 종교계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에게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문가 FI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 의사를 반영해서 3차 안 정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안을 만들어서 6차 때 7월쯤 되면 연결과 체를 발표하면서 한번 샘플로 이렇게 이 초안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예를 들면 2011년은 지수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되는 거다. 또는 뭐 2012년 같은 경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가능하다. 점수를 어떻게 낼 수 있다. 지수를. 이렇게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소하게 하는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하다 보면 올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미흡한 대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인 동의만 이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밟아서 적어도 8월까지는 일단 저희 연구자들의 초안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월 그거는 이제 외부자들에게 계속 검토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외부자들의 시각에서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2차에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수 선생님께서 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집약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이 흐름대로 가면 뭐 어떻든 올해 안에 규모에 어떻든 뭐 하나 무조건 나오는. 네, 하나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 이 시작을 해서 정말 저희 기본적인 종교 그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는 종교 갈등 내지는 평화. 사실 평화의 1단계가 이제 갈등의 양상이고 10단계가 완성의 단계니까 종교 평화 지수 속에 갈등 양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씀도 하셔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종교 간, 또 종단 간, 종교인 간,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고 그것을 지수의 주 내용으로 담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그런 정량 평가적 방식과 함께 패널 조사를 통한 이 정성 평가적 방식이 적절히 어우러지면 그래도 비교적 한국 사회의 건강한 양식 있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 그런 초안은 나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른 선생님 이런 일정이나 방향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근데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 지표 선정 이전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문서님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편하고 가능한 방법은 그 종교 내 그러니까 기독교의 평화지수, 그다음에 불교의 평화지수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뭐 기독교에서의 뭐 목사님들의 다툼의 횟수, 뭐 불교에서의 스님들의 다툼의 횟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의 뭐 평화를 위한 포럼을 몇 번 열었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각 것들의 비교들이 가능하고 그 결과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종교 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제정책에서는 국가 간의 양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불교랑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간이라고 할 때 그 종교 간의 그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1차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만 하겠다 이러면 좀 문제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종교 간이라고 해버리면서 그게 A, B가 아니라 A, B, C, D, E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인디케이터가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해결할 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기독교 내부, 불교 내부 하면 그 내교관의 내부 각 그 인덱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예를 들어서 뭐 갈등 양상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없고 분명히 양상이 다른데 교리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좀 교리 문제 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통으로 추출해낸다고 하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 내부 갈등이라는 것이 그 종단 내에서 하면 몰라도 우리 외부에서 하기는 다른 거랑 같이 하기는 대단히 힘들 거예요. 양상이 다른데 같은 양상. 그 갖다가 같은 어떤 수치나 어떤 같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런 문제가 원칙적으로 뭐 종단 내의 평화 정도, 또 사이의 평화 정도, 또 개인 간의 뭐 내면의 평화 정도 다 들어가면 물론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목표로 그런 것까지 하나씩 뭐 업데이트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종교 종교 내부보다는 평화지수의 종교 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이제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종교 안에서는 그냥 그런 거는 이들 이야기하고 사회가 치고 할 수 있는데 사이가 있는지 우리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우선시 할 것이 종교인들 사이, 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에서 벌어지더라도 이게 어쨌든 종교라는 배경이 종단이니까 그 종교인의 배경 종단이니까 그것은 결국 종교인 간, 종단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기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게 그 그물에 불교에 걸릴 수도 있고 기독교에 걸릴 수도 있고 민족주의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형태는 그 그물에 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다 이런 식이었던 이제 사례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책을 서너 권 봤습니다. 또 괜찮은 책도 보고 우리나라의 지금 다치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소위 그 지수를 조사하는 데 방법이 중요하죠. 근데 자칫 잘못은 또 내부적인 종교 간의 또 어떤 알지 못하는 또 분파 분열을 감정을 또 내세울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이제 하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종교단체 관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모든 현재 연합단체는 제가 다 관여하고 있죠. 창립도 거의 다 창립을 하고 관여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처음에 종교 지도자 협의 10대 정도 모아놓고 뭐 호텔에서 김수환 선생님을 모셨더니 한 말씀 하십시오 했더니 글쎄 여기 지도자님들 참 훌륭한 지도자님들 오셨는데 무슨 한 말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말미에 우리 지도자들만 많이 하면 무슨해요. 그래서 저 밑에 우리 신도 이들께서 영향이 갈 수 있을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 현재
14년 되는데 그동안에 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과연 그렇게 좀 추기경님이 염려했던 내용을 내가 깊이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그 종교 존재 이유도 그렇지만은 종교단체의 교육자, 아니면 상급자에 있는 경영자 또는 운영자들의 입장하고 전체 수십만 명의 신도들의 입장하고 어떤 게 소위 그 종교 간의 접근을 서로 얼마만큼 이해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불교와 기독교와 접근을 시키는데 과연 우리가 철학자라든가 종교 철학이라든가 종교 이론을 가지고 하는 사고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엄청나게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경영자, 예를 들면 뭐 신부, 목사, 스님들이 있지만 그 밑에 저 신도들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모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과연 그 접근을 하면서 기독교 가서 교회 가도 좋다. 또 뭐든 이런 못하지만은 그런 것을 내적으로 또 금계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경영과 운영의 차이입니다. 그런 철학까지 모든 것이 극복하고 극기해서 과연 불교도 가고 또 접근하고 또 기독교, 천주교, 뭐가 또는 뭔가 유교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대화하면 표가를 이룰 수 있다겠어요. 내종난 내가 지키고 말하는 내부적인 또 갈등도 있으니까. 일단 그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수를 우리가 설정해가지고 확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수를 할 때도 상당히 그 요목이 커야지, 큰 차원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되고 폰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합에서 한다든가 학계에서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학계는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잘못하면 종교 집단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려해가지고 그래서 학계와 종단 경영자와의 또 사고가 차이가 있는데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단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저 이창수 박사님 모두 여기저기 가입하고 학계 같이 협력이라든가 모두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가시는데 어떤 일부 하부층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세계 종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종교연합은 무슨 이웃 종교인 것이 하면서 자꾸 바쁜 시간에 모두 모여가지고서 이러고 하느냐. 자기 종교만 잘 관리하면 되지. 이게 어느 차이가 봅니까? 내적으로. 그래서 제가 종교 연합운동을 많이 하고 일단 오래 관여하면서 저것도 무슨 가시 같은 내용도 있고 엄청난 추구다. 그러니까 이거 교단이 할 일도 없으니까 자꾸 교단의 신도들이 또는 모두 불교단들이 자꾸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발휘할 때 정말 참 종교연합운동도 상당한 차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지수에 대한 하나의 요목이라든가 패션을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신학에서 많이 하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맞은 종교학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내다봤습니다만 처음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데가 됩니다. 이론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간단한데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충지를 모아서 하시기 바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개별 종단 내 평화지수가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종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단은 평가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인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말씀 아까 드렸는데 사실 그냥 자기 종단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자꾸 바쁜 사람들 모아서 무슨 연합운동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적 실제, 종교적 경험 이런 것들을 사회화시키려면 그 만남 그런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아져야
사람들 일반 이제 종교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성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들 하는 동네로구나 하고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무관심하고 지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건강 구성이 되려면 서로 간의 만남이 그래서 많을수록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만남이라는 게 자체가 사람들도 만남에서 사이에서 사건이 생기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고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숨겨두기보다는 좀 드러내놓고 서로 소화해가는 과정 속에 종교도 들어있다. 그래서 만남은 여전히 중요하고 연합운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한테 드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생활의 수단이나 방법이 환경이 하나 또 예를 들면 연합운동에서 제가 친구들이 직접 체험한 얘기인데 부모들이 행사합니다. 불자의 아들하고 기독교인의 딸하고 이웃 같은 한 동네에 살면서 크리스마스하고 불탄절 거기에 서로 초청을 해요. 가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턱걸이도 하고 재밌는 게 많다. 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막 애들이니까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 가라. 그럼 또 한쪽에 크리스마스 날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또 성화하자고 뭐 다 성대하죠. 다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알고서 너 왜 거기를 가냐? 이거 정말 문제가 있죠. 여기 부모들이.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우리가 종교 지도자 협의 2년째 되던 하에 소위는 화합을 위한 하나 시나리오 이런 것을 학교에다가 내가지고선 모집을 했더니 한 수십 편이 모여졌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수 작품은 하나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 크리스마스 관세 모살입니다. 그 제목이. 근데 그 작자가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아무리 학교 선생이라 할지라도 뭐 교수가 아닌 전문 교수가 아니라도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있는 거죠. 불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절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화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시나리오 말 가운데는 종교를 관여하지 않으니까, 종교를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애들끼리도 종교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생활처럼, 생활을 하나 일단으로서 이렇게 왕래를 하니까 아무런 시비가 없는데 꼭 종교 문제가 나오면 시비가 생긴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제 이런 사회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평화지수 뻔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는 뭐 평화지수 얼마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다른 이웃 종교의 신도들이 이웃 종교에 접근을 하고 만나면서 괜찮은가 하는 문제도 하나의 지수에 하나 날 수가 있어요. 우선 그것은 각 종단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감해서 그 지수를 짜야만 하니까요. 이낙연 선생님이 검색 엔진 얘기하시는 건 우리 자체적인 검색 엔진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자체를 갖춰야 가급적이고 여기 코드화 작업을 하고 우리 자체 방법이 자체 방법을 자체 하더라도 이게 슈퍼 컴퓨터나 하드가 기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올해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아직 전문적으로 가르쳐 기존에 있는 이제 그 검색 사이트에서 1차 걸러진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박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구글 같은 회사를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우리가 구글 검색창에 놔서 거기서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려낸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분류해서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거 자체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은 그냥 연합뉴스면 연합뉴스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시적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시적으로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 따서 그 개발을 해서 우리 독자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0월쯤에 그 1월부터 6월까지의 기사나 그 검색해서 주요 포털 4개 정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검색된 기사들을 다시 분류해서 빈도를 확인하는 근데 저희 그냥 풀어놔서 그냥 얘기해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시간 뺐는데도 저희가 얘기. 아니, 기존 거의 돈 많이 드는데요. 그, 박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그 지표를 할 때, 저희가 다음에 지표 작을 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제가 지금 아까 조계종에서 윤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걸 보니까 한 7점 정도면은 그 스타투스 코어, 지금 현재 그냥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 그냥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7점 정도로 하고 1에서 6단계를 그냥 갈등을 정도로 나누고 8에서 10점을 지금 그 조계종에서 이게 되게 다소 중첩되기는 합니다만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반영이 돼서 8에서 10점 정도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상태는 저희는 이 세상에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계종에서 5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주목되는 거 이렇게 떼고 나면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개 정도를 여기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타투스 코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종교 평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3개 주체, 즉 종단,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우리 평가자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이 아마 종교평화가 종교평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미니멈에 해당되는 기준이 7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표를 뭘로 삼느냐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에서 6으로 들어가는 게 갈등의 여러 유형을 그렇게 6단계로 나눠볼 생각이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갈등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 노력도 없는 상태를 7단계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8에서 10이 아까 지금 인남희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5개 중에서 그거 중복되는 거 빼고 한 3개 정도를 좀 적극적 개념으로 집어넣어서 근데 전체 원래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그냥 개념을 얘기하는 게 실제 일어나는 행위나 사건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 김대식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뭐를 했냐면은 그 사건 유형을 이렇게 목록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중치를 이제 주지 안 줬지만 이 목록화를 하면서 가장 김대식 선생님께서 가장 평화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서로의 칭찬, 동조 이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뭐 방문하는 거 이런 거를 예를 드셨어요.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독교가 이제 불교를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평화적인 어떤 사회적 행위로서 저희가 이제 그걸 지표를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간에 뭐 행사 때 방문했다를 중요한 평화의 지표를 삼고 그것에 가중치를 한 100점쯤 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윤날 선생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컨대 딱 찾아봤더니 뭐 어디에 소재하는 이천수 목사가 심무하는 어느 교회가 화개사를 어디에 방문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또 어디 방문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으면 저희가 이제 평화가 많다라고 할 때 저희가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천수님의 교회가 화개사를 방문했다라는 저희가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방문했으니까 그 가중치가 높은 지표로서 이렇게 놓는데 그게 기독교와 불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기독교와 불교의 평화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 평화지수를 찾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불교에는 서로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천주교도 한 종교로 우리가 변수를 갖고 있는 한, 아니면 뭐 민족 종교나 유대 뭐 유교를 어떤 변수를 갖고 있는 한,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기독교와 불교 간에 서로 방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의미 있게 있는 사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천수 선생님 교회가 화개살 방문한 1개 교회가 방문한 것이 이게 횟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많아지면 이게 있지만 어쩌다가 한 번 사건을 가지고 가중치를 100점을 줘버리면 이게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저희가 이런 것들 미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를 내릴 때 그리고 아까 불교하고 기독교의 문제라는데 사실 그거 기념일날 행사하고 방문하는 거는 천주교하고 불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천주교와 불교가 많으면 천주교 불교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점수를 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종교들은 그게 아무 의미 있는 어떤 평화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종교에 있어서. 그쪽이 뭐 갈등이 많으니까 딴 데 유교를 무시하면 돼요. 유교는 뭐 끼어서 할 일이 없고 이런 식의 문제 갈등이 앞서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그런까지는 해야지. 그것까지 다 포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지침을 정해놔야 되고 누가 공개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 한다.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일부러 글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일반적인의 종교관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한다라고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기반해서 보면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종단은 있고 종단이 있지만 실제 종교라는 건 없거든요. 불교, 기독교가 있는 거지 종교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보면. 그래서 가령 남자, 여자가 있고 애 어른이 있는 거지 인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암묵적 합의 속에 있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 불교,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불교, 그래서 예를 들어 원불교나 천도교와 함께 다 여러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종교라고 부를 때는 공통점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합의하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개신교와 일본 예수교회하고 화개사가 만났다. 라는 것이 단순한 개별 종교 단체의 만남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공통적 측면의 구체화다라고 이제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중치랄 때 이걸 얼마나 두느냐는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불교와 개신교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지금 종교 평화라는 말 속에 종교라는 말에는 이미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이 합의하는 여러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종교라고 부를 때 합의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지수화할 때는 그래서 이게 종교다. 우리 이게 평화다. 이런 걸 좀 밝혀놔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이해가 되면 기독교, 불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서로 다른 종교 간에 어쨌든 평화 행위가 일어나기만 하면 저희는 그것이 종교 평화 높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조금 일선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평화라는 말을 그냥 저를 예로 들면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대한불교 청년회 회원들도 보면 종교 평화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관 평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대중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타이틀 어쨌든 종교 평화 지수 이렇게 딱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아마 10중 8구가 종교관 평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올바른 또는 바람직한 종교 평화의 개념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종교관 평화
이 지수화 시키는 것이 예를 들면 또 바람직한 것인지 많이 얘기들을 했겠지만 조금 저는 그 회의적인 좀 생각도 들어요.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했을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종교 간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 국민들도 그렇고 각 종교인, 피상적으로 종교인 하면은 이제 이 개념 자체도 성직자나 수행자 이런 분들을 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종교를 믿는 신도, 신자 또는 성도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자체도 좀 애매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종교인 하면은 신도를 포함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수행자나 성직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표되고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종교 평화나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지수를 내놓는 근거들도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진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전체 한 종교인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종교 평화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교 평화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또 어떤 의미,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각 종교 있잖아요. 요런 관이든 종교관이든 종교내든 이 지수를 만들기 위한 지표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을 잡아낼 때 많이 이제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으로 다가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큰 틀에서 이게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다, 공감이다, 이런 부분이 딱 돼버리면 불교든 또 불교 총무원장 스님이든 개신교의 무슨 목사님이든 천주교의 추기경이든 대주교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합의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저는 학자나 시민사회나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공감대는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좀 문제제기들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위험성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전제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평가한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걸 보면 갤럽이나 또는 개신교에서 하는 게 지금 어디죠? 기윤실에서 하는 거 보면 1년에 한 번씩 신뢰도 평가하잖아요. 신뢰도 평가하고 또 청렴도 이런 거 평가하듯이, 그런 거 보면은 다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되게 어떻게 갖게 되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데 걸려든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어떤 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도되는 건 일각이잖아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내부 갈등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 안 드러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웬만하면 교계 언론도 안 싫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거 안 싫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에 그걸 종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내부 패널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소위 이제 질적인 조사가 되는 거고요. 양적인 조사와 질적인 조사가 그렇게 병행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이제 효과가 의문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꾸 하면, 그리고 저희 평가 기관이 어디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URI가
보다 공적인 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낼 경우에는 각 종교 단체에서 볼 때 좀 그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론이 이제 저렇게 늘 환기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어쨌든 소극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종단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게 지금 이 종교 평화 불균 선언의 내용들이 기독교나 다른 쪽에서도 요 기준으로 해서 잡아나가려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평화의 실현을 위한 최대치가 이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아래 수치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문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종교 평화를 위한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르신께서 김재원 대표님께 말씀하신 거랑 아까 질문하신 거랑 아주 격하게 동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답이 발언권이 허용된다면 좀 이번에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런 지적인 콜로퀴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천박한 모임들만 보다가 이렇게 조교사회학적으로 어떤 지수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URI 코리아라면 기존의 종단과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일반적 종교 지도자만의 생각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다수의 신도를 포함시키느냐. 저는 여기다가 한국종교연합이기 때문에 비종교인 또한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종교에 대해서 딱 받아들였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이고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어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종단 안에서만 어떤 그 설문이나 그런 걸 실시하면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읽어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 동의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집에 있을 때 무슨 언짢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불교 신자 절 다니시라고 하고 성당 다니시라고 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이런 격한 방식의 전도나 그것 말고도 내가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URI 코리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서요. 종단은 종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없겠지만 저희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종교인 또한 포함시켜서 정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도 없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너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연구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뭔지 이렇게 그걸 찾아가는 것도 한 연구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연구자들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언론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언론 자유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를 우리가 밝혀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연구를 통해서 생각한 종교 평화의 개념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밝혀놓고, 예컨대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 종교 평화라고 우리는 그것을 종교 평화라고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떤 사건 유형이 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 지표라는 객관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지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 내 평화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구 10만 명당 죄수의 수 이런 건 딱 어떤 게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건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교회가 불교 절을 방문한 것 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횟수 이런 걸 이제 찾아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저희의 종교 평화 지수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처음 참여하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의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분야 또는 이렇게 계실 겁니다. 강단에 쓰신 분들도 있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뭐 대중단체, 대중들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온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윤남진 선생님 하시려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불교인 종교평화 선언 이런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그걸 바라보는 많은 시선 또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처음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또 다르게 많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뭐 박문수 선생님 그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위험성이나 갈등을 그걸로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더 큰 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종교평화가 뭐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뭐 좀 더 세세하게 들어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종교평화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그 1단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종교, 아까 전에 종교라는 말은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뭐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단어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그러면 국민 그 상위에 전체 여기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좀 얻어내야지 그 다음 단계 부분들이 소위 공신력이랄까요? 모든 부분들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이 전제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 다른 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의식하는 종교 평화를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종교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케이스를 예시해주지 않고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례를 들은 거예요, 저희가. 그 케이스를 제시해주는 작업은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지금 만들고 그 케이스를 점수를 0.몇 10점까지 주자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그걸 그냥 국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인터뷰에서 조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작업은. 그 말씀을 아니 복잡하게 아니 제가 조금 그 중간 끼어들어야 되고요. 한국 종교연합에서 여러 지금 이제 금리 4년 차입니다. 이제 사실 이런 문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 종교평화지수 발표를 위한 콜로퀴움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얘기가 한국 사회가 누가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다종교 사회, 평화로운 사회다라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제어 능력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그때가 판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 평화 지수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종교 갈등 예방을 위한 종교 평화 지수를 사전에 작업하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두 번째로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수 발표를 위해서 무슨 그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뭐 조사를 하고 예방을 해서 우리가 적게나마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평화지수는 그때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한국에 지금 종교 평화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12시를 기준에 했을 때 지금 40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3년 전에 터졌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거 하면 또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 하면 또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해소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종교 평화 갈등을 없애기 위한 평화 지수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가 앞서가면은 일이 속도 있게 진척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역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샘플 조사를 해서 샘플링 조사를 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도대체 뭐냐, 종교 간의 평화가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도 조사를 이제 많이 해보고 갤럽에 의뢰하면 그 조사만 3천만 원이 듭니다. 1000사례 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영업비가 올해 1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생각하기 어려운 거라 일단 저희들이 그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를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편하다, 좀 기분 나쁘다, 뭐 등등 여러 형태로 사실 언론에 이렇게 조개조개 이거는 나왔으면 일단 종교인이든 아니든 아주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고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해서 종교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그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불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건데, 우리 유아라이 코리아가 지금 콜로퀴움 하는데 성과가 없느냐? 꼭 지수 발표를 해야만이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종교연합이 문화관광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미 이 내용이 종교에 관심이 있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건, 정부기관의 사람이건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유아라이가 지금 처음에 생각해서 종거하고 있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 이어먹는 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되었다는데 벌써 이때부터 이건 각 종단 지도자들한테 파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교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다음에 지수 발표가 아주 적은 내용이 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이미 저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대대적인 종교 콜로퀴움 마지막 발표는 전체 종지역 KCRP, 한국종교연합 또는 각 종단 대표들 또 모아놓고 앞으로 이런 거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어저께 어떤 신문사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금 종교 조화주관에 대한 행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도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조화주관에 대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 교단이 진짜로 자기 교구에다가 지금 이건 조화주관이니까 이번 조화주관만은 이웃 종교인을 한번 만나봅시다라는 사례를 한번 준다든가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보급이 돼야지 과시용으로만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지금 내가 우리 천도교인데 참 부끄러워서 죽겠다. 우리 천도교 사진이 나와버렸더라. 해놓고는 하루 종일 사람 한 명도 안 왔다 하는 얘기는 소리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교연합에서 콜로퀴움 하는 문제는 굉장히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아까 얘기대로 이거 문제점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벌써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종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교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일이 다종교 사회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다종교를 모른다. 그래 학생을 가르치려고 도저히 못 가르친다. 교사를 가르치다. 그 다음에 종교 평화 순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하거든요. 이 지금 딱 콜로퀴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관돼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설명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보급돼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종교 갈등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 안 하시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가 여론이고 여론은 이 종교 비종이 포함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니까 이미 인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걸 갖다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특징이 여기서 이 종교인에 대한 조사만은 아니라는 게 이미 이게 뉴스를 이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렇고 종교만이도 아니고. 아까 지금 종교 평화 위대한 편집장 같은 분은 우리 지금 콜로퀴움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10대 정도에 나가는 언론이거든요. 그럼 벌써 이 문제는 지수 발표 이상의 효과가 10대 정도에 다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도 그 신문 보고 말해서 이게 지금 종교 평화 지수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거 끝내 나가고 심지어 지난번에 보니까 종교 평화에 또 특집으로 나갔더라고요. 거기는 우리가 했는데 아주 보도는 그쪽에서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도 너무 고맙구나 하는 생각에 해서 저는 아까 종교인이 아닌 사람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다종교 사회가 성공한 것이
마치 불교와 무슨 개신교와 천주교가 타협해서 했다는 얘기는 이건 아니다. 그럼 공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한국의 가방수 이상의 무신앙자, 무교인 사람들의 배려로 다종교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싹 잘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손잡았다고 해서 된 건 아니다. 그분들이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지금 8월달인가요? 종단과 학계에서 선정한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분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어떠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두 번 모셔 듣는 것도 한국 사회의 종교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를 검색해서 그 빈도를 평가하는 것도 이제 의미했는데 예를 들면 항상 그 100명의 평가위원을 패널을 두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정단 내에도 있고 시민사회 안에도 있고 학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이제 전문가들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그 이름을 열거하면 알만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 질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평가단이 매년 이제 그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사 검색한 것을 5대5로 반영한다든지 뭐 7대4로 반영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 패널 조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은 누가 되어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더 무지네. 아니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좀 약점이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근데 또 그 교단의 그 교직자한테 물으면 절대 얘기 안 하니까 그걸 좀 더 그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분들을 이렇게 패널로 선정하고 또 매년 또 바꾸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수를 어떻게 내고 어떤 사람들이 내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뭐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면 여기서 나오면 이걸 어떻게 들고 와서 홍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어른들한테 설득시켜야 될까 하는 게 과정을 구성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우리 종교는 내일 모레 5월 22일인가요? 22일인가 프레스센터에서 금년에 그 포럼, 평화 포럼 주제를 아까 아이템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갈등의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종교 한국 문화. 이 한국 문화를 보는 종교인들이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개신교 쪽, 불교 쪽, 뭐 천주교 쪽도 다 와서 이창동 교수님 토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유아라에서 안 한다고 나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그 선정을 하고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사람이 갈등을 할까라는 것을 또 한번 토론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마지막으로 가서는 콜로퀴움으로 직결되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합단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작년에 했던 이천생과 저와 같이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그 종교 담당 기자들 언론사하고 각 교단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을 초대해서 하는 프레스센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이제 간담회를 우리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자들 한번 기자 간담회를 그냥 개만 어떤 콜로퀴움 행사 이런 것도 해서 그때 이제 조건이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 참석하는 언론사들은 반드시 그 연구에 대해서 보도를 하도록 보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하고 이제 모임을 가져서 20몇 개 언론사들이 와서 영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 URI 코리아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리가 영문에 일을 할 테니까 실제 행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거는 당신들이 좀 하시라는 안이 있으면 저희가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뭐 정부에 쳐들어가서 뭐 지원을 받고 오든 어디 종단을 가서 누가 뭐 붙잡고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주십니다. 종교 기자협회 작년에 그 통일부 용역을 강문수 박사랑 같이 했는데 그거를 종교기자협회 회원 기자들 다 초청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일간지보다는 종단 신문에 어지간히 소개가 됐습니다. 현재 한국 종교인들의 통일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내용, 통일의식 조사. 근데 이번도
각 종단이나 대표 수장님들이든지 공단 지도자를 모시는 자리와 별도로 가져도 좋고, 우리 허락되면 또 같은 자리에 오셔도 되는데, 사실은 별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자들만 불러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거 적극적 홍보를 하고 요청하는 시간을 우리 예산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가져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까 박남수 대표님께서 아주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동의합니다. 문광부에서도 처음엔 좋은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위험한 거 한다고 판단했다는 자체가 깊은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정호식 회장님의 염려는 다 이해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의 종교관도 저도 포함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의치 않아서 안 된다면, 또 여기 연구자라 참여했던 분들이나 우리들이 패널로 이렇게 모실 분들이 일반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불교인 종교평화 선언이 불교, 특별히 교계종 안에서 문제가 평화를 지향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는 측면을 아까 예를 들어서 염려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같은 갈등도 이 창조적인 갈등과 수모적인 갈등을 구분해서 그런 우리의 평화를 지향하고 선의의 목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거다라는 판단이 저희들한테 들면, 그것은 사실은 평화 영역에 포함시켜서 우리 평화 지수를 높이는 사례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는 거지만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이고,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이 한국 종교인들이 평화의식을 좀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 저와 우영 선생님 늦어서 2시 20분쯤 왔습니다만, 아무튼 2시에 시작한 원래 어느 절에 5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종교사회라든가 단체사회, 거기 연합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있는데, 그 단체에서 좀 여기에 콜로키움 관계를 생각하거나 지금 보니까 연구 검토해가지고 한번 조사하고 지수를 내겠다고 하는 데가 없거든. 나도 지금 오늘 처음으로 지상으로만, 나도 여기 하는 대표 입장에서 지상으로 늘 정보만 듣고 있었지만은 바빠서 오늘 와보니까 나도 마음으로 후끈 다루는 기분이 생기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지수 관계를 평화지수를 하잖아요. 따지고보면 갈등지수도 관대기법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평화지수와 갈등지수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막 병행되는 건 다름없어요. 반대격으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조사 방법을 이제 생각하죠. 대대기는 많은 종단들의 가슴을 울리기는 좋은데, 반영을 시키는 건 좋은데, 종단들의 권위나 무엇인가를 품위를 좀 손상시켜주는 방법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 나와요. 모든 10대 정당인들. 근데 거기에 이제 조사 방법에, 저도 좀 조사 방법, 서울대학교 이만갑 교사도 한 7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이제 물론 목적이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목적인데, 여기 이제 방법도 이제 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제 범위를 좀 말씀드리자고, 범위를 너무 크게, 카테고리를 너무 크게 잡으면 한 책을 내도 참 무난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처음일 때, 처음이니까 우리가 1, 2, 3차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싸우고 생각을 하고, 처음이니까 그 범위나 범주를 좀 더 크게, 예를 들면 종교 평화를 하는데 하나의 종교인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과연
종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정교만을 위한 거, 내정교 조직을 위하고, 내정교, 좀 죄송한 얘기로 내정교부에서 운영을 하고 또 슈팅을 하고, 수금도 하고, 뭐 이렇게 경영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운영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외부에서라도 절대 경영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 운영 자금이나 경영이 경비가 안 될 수가 없지.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기본 옛날처럼 산사당 저 깊은 산중에 가서 그냥 뭐 혼자 기도를 드리고 하면 끝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에서 방향에서 좀 이제 그런 것을 좀 기초적으로 지수를 좀 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웃 종교 간에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웃 종교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이 가능 여부라든가 어떻게 지금 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웃 종교 간의 소통을 엄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이 막 심화되고 좀 되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도 합니다만 심지어 뭐 절에 그냥 그 모든 사찰에 부처님을 막 700여 개를 부시기도 했어요. 어느 교단에서. 그런 거 하면 저쪽에 어디는 또 성탄절, 아니면 불탄절에 부처님 오신 날을 제가 피해를 쓰려고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을 뭐라고 하면 확 지워버리고 뭔가 빨간 것으로 무슨 새끼 오신 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어요. 언론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여기 천주교 이렇게 있습니다만 천주교의 그 성모님의 뭐 지방까지도 있습니다. 마리아. 성모님의 가슴 이것을 망치로 때려부시는 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 하나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듯이 하고 지금은 좀 약간 달라지죠. 근데 연합운동에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서 소통 문제가 한번 퀘션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갖는 평화를 위한 활동 문제도 좀 낼 필요가 있고 또 이웃 종교들이 보는 종교단체들이 과연 평화운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것을 좀 어느 우사를 잘 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평화 중심인데 따지고 보면 갈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 수가 없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샘플라이즈라고 할까 이제 제목 캐셔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과 포함시키면 어떤가 의견이 나는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하느냐 그다음 다음 2차, 3차 쓰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종단에도 하나 여기가 평화지수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모두 여기 이번에 구성된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홍보적인 입장에서 내세우면 아마 이 한국 종교연합이 엄청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부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자,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면 다음 날짜를 지금 지난번에는 원래 6월 4일로 한 번 더 하셨었는데 2월 4일이 안 되시나요? 네. 더 길고요. 날 되게 11일이나 18일. 지금 6월 4일은 너무 급하니까. 예, 지난번에는 이제 5월 달을 생각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6월이 있었죠. 11일? 아, 이 시간을 제게 알려주시면 뭐 저는 지금 뉴스 정해요. 그러면 11일은 제가 안 돼요. 그럼 18일에 괜찮으세요? 18일 아니면 4일 그렇게. 4일이 안 되니까 18일? 다른 분들은요? 아, 제가 돼야 돼요, 생각하시면. 역시 방울 말씀 중에 지금 다 이게 틀을 좀 잡아오시기 했을 때는 6월 공식 도움이 정식도 하고 동의 참석 11일은 안 되겠고요. 11일은 좀 하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임사실 소장님하고 유영민 괜찮아요. 8일날 소장님도 괜찮으세요? 월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6월 18일, 열렬히 18일. 8일 월요일. 월요일이? 예. 원래 월요일로 바꿨어요. 우리는. 월요일날 5시 30분입니다. 소장님 괜찮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6월 18일 5시 반 여기 해민지에서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시간이 5시 반. 그러면 그때 박문수 박사님께서 이 종교평화 지수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범주를 정하고 인디케이터 지표를 좀 한달까 하는 작업을 좀 해오시고 다른 사람 토론만 해볼까요? 주로 준비해 오신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띄워놓고 띄워놓고 토론 지금 토론 없이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서로 발표는 하시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즉석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수정해 가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고 하시고 이메일 아직 안 주셨거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